30여만 명의 적은 인구와 바로 맞닿아 있는 이 서울 때문에 마치 서울특별시 자치구 중 하나일 것 같지만요, 어엿한 기초자치단체인 이곳은 경기도 광명시예요. 야, 구름은 껴있는데 오늘 영상 32도를 오고 내리고 있는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테마기행 길 떠나는 최재봉입니다. 꽤 덥네요. 아, 더워요. 오늘 제가 온 곳은 어디냐면요, 빛광, 밝은 명, 광명, 경기도 광명을 찾았습니다. 이 광명은요, 서울하고 인접한 아주 현대적인 큰 도시지만은 그 안에는 우리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이 선조들의 업적과 그리고 정신문화 유산을 함유하고 있는, 품고 있는 전통적인 도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테마기행 길은 광명이 품고 있는 그 역사적인 길을 따라서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함께 가시죠. 레디 고! 400여 년에 가까운 시간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꿋꿋이 후손들이 대를 이어 지켜온 오리정승의 이야기와 오리정승만큼 정직한 상인들이 활기차게 전을 벌이는 유서 깊은 전통시장, 그리고 어두운 역사의 시간이 밝고 환한 새빛으로 태어나 다시 시민들에게 돌아온 특별한 장소까지 오리정승의 애민정신이 빛나게 내려오는 경기도 광명입니다. 수도권인 광명은 드나들 수 있는 길이 아주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광명시의 랜드마크 중에 하나인 이 KTX 광명역은요, 하루 평균 2만 5천여 명의 이용객이 드나드는 아주 큰 역이래요. 여기가 KTX 광명역이에요. 어마어마하구만요. 아니, 이렇게 클 줄을 몰라서. 와, 제가 알아보니까 이 광명 역사가 축구장의 7배랍니다. 7배. 건축 양식이 버섯 모양 한옥의 처마를 형상화해서 만든 이게 역사래요. 와, 대단한데. 그리고 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인천공항까지 가는 버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 광명역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광명 역사를 이렇게 크게 지찰했나. 인천공항도 바로 갈 수 있어서 교통이 아주 편리하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그 주변에 대규모 주거단지가 들어서서 서울과 천안, 오송의 직장인들도 광명역을 아주 많이 이용한다고 해요. 이렇게 역만 보면은 아주 깍쟁이들이 사는 도시일 것 같은데, 전쟁통에도 피난 가지 않고 우직하게 종가와 전통을 지킨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골목이 많군요. 꼬불꼬불꼬불. 그래도 골목이 참 잘 돼 있어요. 오리로 347. 오리로?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저를 만나러 오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나 궁금해. 여기 보니까요, 네네. 여기가 오리로라고 써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나는 꽥꽥꽥 오리를 키우는 동네고 그런 동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 모양이죠. 예, 그 꽥꽥 하는 그 오리가 아니고요. 오동나무 오자에 네. 그 마을 이자 해서 오동나무가 이 마을 주변에 네. 옛날에 많았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광명에 가장 역사적으로 좀 유명하신 분이 네. 이제 사셨던 곳이 바로 이 주변인데, 네. 오리 이원익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던 곳이에요. 예. 여기가 오동나무가 많은 마을에 이제 살다 보니까 본인의 호를 오리라고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리고 영의정뿐만 아니라 그 좌의정도 하셨나? 좌의정도 하셨고 우의정도 하셨고 이제 임진왜란 때, 특히 임진왜란 때 이제 임진왜란 발발하고 나서 그 당시 임금이셨던 선조라고 하는 분이 선조. 의주로 피난을 갔을 때 먼저 평양도 순찰사로 임명이 돼서 왕을 수행하고 이제 피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던 공을 참작을 해서 1604년에 호송공신으로 책봉되시고 완평 부원군으로 이렇게
그 호를 붙여줬다고. 치고받으셨네. 예. 조선 중기의 명신으로 호가 오리여서 오리정성으로 불렸던 이원익 대감. 임진왜란과 인조반정, 정묘호란과 같은 굵직한 사건을 모두 경험한 인물입니다. 뛰어난 실무 능력으로 5번이나 재상자리에 오르고 깊은 애민정신으로 백성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는데요. 가혹한 시대 상황 속에서도 오로지 백성을 위해 공직 생활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현대적인 주택가 한가운데 푸른 숲과 전통 한옥이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오리 이원익 정성을 기리는 박물관이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여기가 충영 박물관? 네. 일단 뭐 들어가서 안내 좀 해주시죠. 예, 들어오십시오. 후손이 직접 세운 전국 유일의 종가박물관. 내부가 어떨지 궁금해지는데요. 여기 또 갑작스럽게 왜 계단 옆에 다듬이돌 깔아놨어? 네, 여기가 오리 이원익 정승의 13대 손께서 이사장님이신데요. 예. 또 돌을 또 이렇게 좋아하셨는지 이렇게 다듬이돌을 몇백 개를 수집해 놓으셨어요. 아, 이러니까 또 다양하게 갖다 놓으니까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우리 집에도 2개인가 있거든? 잘 보관하십시오. 그 나중에 비싸게 받으려고. 네, 그렇죠. 구물. 그게 언젠간 또 유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야, 아주 다양하게 다듬이돌을. 각양각색의 다듬이돌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다듬이돌 말고도 맷돌과 돌절구가 무척 정겹네요. 충영관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충영관. 네. 예, 충성충 어지련. 네. 아, 오리정성 이원익과 관련된 자료를 보존하고 전시하는 충현관입니다. 오리정성의 친필과 영정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예상보다 이 전시실이 더 알차게 꾸며져 있어서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인조묘정 배양교서라고 하는데요. 오리 이원익 대감은 선조 강해군 인조 세임금을 모시면서 영의정을 6차례나 하셨습니다. 예. 이원익 대감이 돌아가시자 인조묘정에 배양하라고 하는 효정임금의 글인데요. 인조묘정에 6분의 신하를 배양하라고 하였는데 그 중에 으뜸으로 이원익을 배양하라고 하는 글입니다. 예. 그리고 이 교서에는 몸은 옷을 이기지 못할 것처럼 가냘프나 관직을 맡으면 늠름하여 범하기 어렵고 말은 입에서 나오지 못할 것처럼 수줍지만 이를 만나면 패연히 여유가 있다라는 그런 구절이 있는데요. 예. 이 구절에서 이원익 대감의 존재감을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원익 대감이 돌아가시자 인조께서 3일 정도 조회를 안 하실 만큼 이원익 대감의 죽음을 굉장히 슬퍼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이원익 선생의 문집이고. 네. 사람과 번잡하게 어울리길 좋아하지 않았고 공적인 일이 아닐 때는 외출도 상가하고 60여 년간 공직생활을 한 오리정승. 서예 유성룡은 이원익의 비범함을 일찍부터 알았고요. 율곡 이인은 여러 차례 오리 이원익을 중앙관으로 천거했답니다. 허술사님, 네. 이게 또 오리 이원익 대감의 영정이죠, 그죠? 얼굴 모습은 똑같은데 네. 이게 2개로 나눠져 있어. 컬러가 다르서 뭐야? 왼쪽에 보시는 영정은요. 네. 이 보물인 영정 호송공신 도상을 그리기 전에 그린 초모본이고요. 이것은 이원익 대감이 1592년에 임진왜란이 발발했을 때 선조를 모시고 저기 우주로 피난을 가셨잖아요. 예, 예. 그래서 선조를 잘 호종한 공로로 호송공신 2등에 녹훈되시면서 이 화상을 그려주셨다고 합니다. 아하. 예, 역사책에 보면 키를 표현한 게 5단 지상이라고 돼 있기도 하고 5단이면 그렇게 크지 않는데. 예, 그리고 석자 세치라고도 표현되어 있어요. 석자면 별로 안 커. 예, 그러니까 한자가 선생님 한 30cm라고 하는데요. 그렇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1m 뭐 조금 넘다고 하시는데 그 정도로 굉장히 체구가 작으셔서 저 인조묘정 배양교서에도 표현되어 있듯이 몸은 옷을 이기지 못할 만큼 가냘프다는 것은 이분이 체구가 굉장히 작았다는 것을 표현한 말이기도 한데요. 키는 작고 체구는 늙지만은 아주 알차시구나. 예, 그래서 말을 하실 때는 표현이 여유가 있게 하셨다라고 인조묘정에 묘사되어 있을 만큼 그 관직에 계셨을 때는 올고준 소리를 아주 하셨다는 그런 얘기죠. 체구는 작지만 능력은 컸던 오리 이원익은
평안남도 안주에 부임하자마자 너무나 가난한 백성들을 보고선 곧바로 평양에서 양곡 1만 녀석을 빌려가지고 백성을 구호하기로 했습니다. 여기는 또 다른 영정이 또 모셔져 있네. 여기 보시는 이 영정은요, 평양 생사당에 봉안되어 있던 영정입니다. 선생님, 본래 사당은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제사 지내는 곳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원익 대감이 평양의 관찰사, 지금의 도지사로 계실 때 선정을 베풀었다고 합니다. 워낙에 애민사상이 뛰어나신 분이니까 네. 선정을 베푸니 거기 서리들이 평양의 백성들한테 쌀과 별을 거두어 드려서 생사당을 짓고 영정을 그려서 봉안했다고 합니다. 아까 손이 관복 속에 들어가 있지 않았나요? 보물인 영정은? 그 안에 들어가. 맞아. 지금 손은 각대를 잡고 계시면서 손톱이 어떤가요? 저 왜 그래요? 페인트 칠한 것 같아. 예. 그런데 저렇게 그리는 화법은요, 고승의 그 불교 스님께서 저런 화법을 그렸다고 추정을 합니다. 손톱을 기르고 하얗게 칠한 이유가 검은고 연주를 위해서였다는 설도 있다네요. 평양에 자신의 생사당이 있음을 뒤늦게 안 오리정승은 그것 때문에 백성들이 힘들까봐 생사당을 헐고 영정만 가져오게 했습니다. 이거 보니까 오리영우예요. 네. 이게 숙종 때 1683년에 쓰신 건데 영우, 오리영우 편액.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것도 하사품인가? 임금님의? 아니면? 오리 영우는요, 1694년에 지어져서 지금 평양 생사당에 걸려있던 영정을 봉안한 사당인데요. 일반적으로 사당에는 신이가 모셔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리 영우에는 영정이 모셔져 있어요. 그래서 감실 안에 영정이 모셔져 있어서 그림자영, 지부. 그래서 영우라는 이름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1694년에 영우를 건립하면서 저 평양 생사당 구장에 있던 영정도 같이 봉안하게 된 거죠. 네. 또 이건 뭐예요? 또 관감당이네? 네, 인조께서 하사하신 인조께서? 네, 당호입니다. 집의 당호인데요. 오리 이원익 대감이 관직에서 완전히 물러나셔서 이 금천, 지금의 소화동에 내려와 사실 때 두 칸 초가에 사셨다고 합니다. 네. 예, 인조께서 승지를 보내서 이원익 대감이 어찌 사나 보고 와라 했더니 두 칸 초가에 비바람이 들이치는 곳에 아주 누추하게 삽니다 말씀드렸더니요, 경기감사에게 명하여서 정당을 하나 지어주도록 명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원익 대감은 3번이나 상소를 올리면서 거절하였는데 백성들을 힘들게 하면서 집을 짓는 것은 옳지 않다요. 거기서도 또 애민정신이 나오죠. 맞아. 예, 거절을 하셨는데 마지못해 4번째 관감당에 들어가 사시게 됐는데 1631년에 지어주셨는데 1634년 1월 29일 날 정당에서 서거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이런 편에 또 보존을 잘해야 되는 후손들을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후손뿐이 아니라 우리 국가를 위해서 아주 또 우리 많은 우리 국민들이 또 이걸 보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관감당 보고 느끼시는 거지 뭐. 보고 느껴라. 관감당. 오랜 정성 생활에도 불구하고 비가 새는 초가집에서 여생을 보내고 있던 오리 이원익 정승. 그를 위해서 인조 임금이 하사한 집 관감당은 오리 정승의 청빈함과 높은 공덕을 그야말로 보고 느끼게 해줍니다. 현재 우리에게도 많은 귀감이 되는 분이죠. 이 집은 인조 임금께서 오리 이원익 대감님한테 하사하신 집이고, 네. 아까 막 말씀하셨는데, 그럼 또 우리가 또 일반적으로 기억해야 할 그런 업적도 또 있나요? 네, 이원익 대감이 경기도에서 최초로 대동법을 실시하셨던 분인데요. 대동법이 뭐야? 예, 대동법은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백성들의 삶이 굉장히 힘들어진 것을 구제하기 위해서 지역의 특산물 대신 쌀로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를 말하는 거죠. 쌀로 세금을 납부해도 된다. 네. 그 대동법. 대동법을 위해서 백성들의 세금
굉장히 절감이 돼서 백성들은 예, 많은 힘든 것을 많이 덜게 되었죠. 네, 오리 대감께서 그렇게 임금님께 권하셨구나. 네. 임진왜란 이후에 어려움을 겪던 백성들을 위해서 한백겸과 함께 대동법의 시행을 청한 오리 이원익 정승. 그 덕분에 경기도에서 가장 먼저 대동법이 실시되었고 이후 100년에 걸쳐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백성의 삶을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원익 대감은 또한 충무공 이순신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으셨는데요. 이순신 장군하고? 예. 임진왜란 기간 중에도 이순신을 옹호하고 변호했던 분 중에 유일한 분이 이원익이었다고 합니다. 경상도에서 가장 뛰어난 장수는 이순신이므로 그를 파직해서는 안 된다고 선조께 누누이 예, 변호하고 상소하셨는데 나중에 들어주긴 들어줬잖아. 예, 한 3번 정도 하옥시키신 다음에 예, 이제 그 이원익의 또 말씀에 따라서 이순신의 또 전략에 따라서 이순신이 이제 예, 죄를 네. 주셨구나.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전장으로 다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예, 오리 이원익 대감이시고. 이순신이 굉장히 나중에 이원익 대감에게 이공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또 지금 전장에 나올 수 있었다 하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난 이원익 대감이 그 3번의 임금을 모셨잖아? 네. 그것도 긴 세월 동안에 어떻게 영의정을 6번이나 하셨는데 그렇게 오래 난 그 이유가 물론 청렴 그리고 애민정신도 있지만 또 다른 것도 있을 것 같아. 그지? 정적이 없었대요. 정적이 없었다. 워낙에 성품이 온화하시고 하기 때문에요. 그 당시에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거니. 편이 있으니까. 근데 노론소론 어디니 다 탕파로 갈라져야 되는데 동인서인이든지. 당파 없이 항상 존경받고 추앙받았다는 그런 이야기는 많더라고요. 당파를 초월해서 두터운 신망을 얻었던 오리 정승 이원익. 그의 유품을 보존하고 또 박물관을 세워 시민들에게 공개한 후손들이 궁금해지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더위에 나오시느라고 고운 얼굴 타시면 안 돼요. 고운 한복 입으셨는데. 그러니까 이 두 분께서는 오리 이원익 선생의 종손들이시고 그렇죠. 여기 종부시고 13대 네. 13대 종부시고 네. 와 그러세요. 몇 대까지 여기서 누가 사셨나? 이거 저기까지 제가 여기서 태어났습니다. 그러세요. 그럼 몇 살까지 사셨어요? 여기서 저 결혼해서 아이들 셋까지 낳았습니다. 여기서? 그러셨군요. 처음 결혼 생활을, 신혼 생활을 여기서 시작을 여기서 하셨어요? 네. 그때는 그 연탄 가운데 연탄에다가 밥을 하고 또 급할 때는 옆에 불을 떼서 아궁이에서 보릿집을 떼서 밥을 하고 그러는 것이 좀 힘들었죠. 그래도 기억에 남으시죠? 그런 것도 어려움이 꼭 기억에 남잖아요. 네.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하루가 다르게 편리해질 때도 400여 년 이어온 종택을 지키기 위해 고생과 희생을 감수해온 종손과 종부입니다. 이 한옥을 보존을 해야 오든지 아니면 그냥 다 헐어버려. 그때는 문화재로 지정이 안 돼 있을 때니까. 그래서 헐어버릴까 하고 많은 고민을 하는 남편이었었어요. 그래도 남편은 그 역사 유적이 있는 그 유적지라든가 유물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긍지가 대단했어요. 자기 집안에 대한 긍지가. 그래서 밥만 먹을 수 있고 아이들 교육만 시킬 수 있다면은 그냥 보존을 합시다. 보존합시다. 네, 사모님 말씀하셨군요. 네, 그래서 이제 보존을 할 생각을 하고 그러자면은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이제 박물관을 처음에는 유물관을 이제 한 10년을 유물관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2003년도에 이제 남편이 이제 재단을 설립을 하고 그 오리대감의 탄신일인 음력 10월 24일 날 이제 박물관으로 24일.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요? 네. 오리 이원익 정승의 직계들이 대대손손 지켜온 종택.
그 오랜 세월은 종택 그 자체뿐만 아니라 보관하고 있는 세간에서도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요즘은 찾고 싶어도 찾기 힘든 아주 멋스러운 고가구들과 희귀한 생활품들이 잘 정돈되어 있는데요. 구경하다 보면 이 쓰임이 궁금한 물건도 눈에 띄네요. 여기는 저 보니까 꽤 많아요. 괴짝이 무슨 돈꾀죠. 돈꾀 맞아, 돈꾀. 저거는 뭐 저건 무슨 이불장인가 뭐 장이에요. 네, 우리나라의 그 도마다 그래도 이름 있는. 시집 올 때 가져오신 것도 있어요 여기? 아, 여기는 없죠. 여기는 없죠. 그건 귀하니까 어디 따로 보관하셨겠지. 그리고 제일 좀 애석했던 게 뭐냐면 제가 시집을 오니까 시어머님께서 그러니까 저기 12대 종부지요. 예. 12대 종부님께서 그 쓰시던 시집 올 때 갖고 오시던 그 의거리 장이 있었고 의거리 장. 관감당에 한번 저기 화재가 났었어요. 관감당에 저쪽에 아이들이 봄에 불장난 하다가 그래서 그게 다 이렇게 소실됐군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런 것 저런 것 좀 섭섭해서 이렇게 저기 한 곳에 다 이렇게 우리나라 장도 모아두셨네. 나오기만 하면은 제가 구할 수만 있으면은 구해서 수집을 한 겁니다. 대단하시네요. 우리 이원익 선조의 유물이 크게 3번 순환을 당했습니다. 이 관감당도 병자호란 때 탔습니다. 그거 이제 복원한 거가 오리정승이 사후 60년 되는 해에 그 후손이 60년 기념을 하기 위해서 새로 복원한 겁니다. 후손께서? 네, 후손께서요. 무서운 전쟁 중에도 종택을 지키기 위해 한사코 집을 떠나지 않았던 후손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 종택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 관람객들이 오셔서 그냥 가는 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생각을 가져와야 된다. 여기 와서 어떤 마음으로 가져갔으면 좋겠다. 뭐 그런 동무님께서 저는 아무래도 저 관감당만 해도 아마 우리나라의 그 임금님으로부터 그렇죠. 인조께서 하사한 하사한 그 집을 지금 보존되어 있는 데가 아마 저희 그 관감당 하나일 거예요. 그분의 유목들, 유훈들 그런 거를 다 잘 읽어보면은 그분의 그 성품이라든가 또 세상 삶에 대한 그분의 그 신조, 생각 그런 것들이 잘 묻어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관람객들이 좀 읽고 갔으면은 그런 바람입니다. 그게 제일 큰 거죠. 그렇죠. 예, 저도 제일 큰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당파나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백성의 삶을 중심에 두고 치열하고 성실하게 일했던 우리 이원익 정승. 그 옛날 백성과 종묘사직을 지킨 그의 따뜻한 애민정신과 뛰어난 실무 능력은 지금도 많은 교훈을 주고 있으니 이야말로 영원한 영의정이라 불만합니다. 빽빽하게 들어앉은 주택과 고층 아파트가 질비한 광명의 도심 한가운데 오리정성 종택처럼 홀로 단아한 한옥이 있습니다. 집이 아주 독특하네. 기와집과 현대식과 조화를 잘 이루는데 할아버지가 지은 집에 아버지가 태어난 집에 돌 하나 그냥 두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천천히 오래도록 바라보며 하나씩 세우고 다듬은 곳. 할아버지가 지은 집에 아버지가 또 태어나셨고 그리고 그 후손들이 이제 자녀분들이 이 집을 다듬고 있네요. 그지? 계속 다듬어가고 있는 집. 뭐 음료도 팔고 그러는 것 같은데 뭐 차 한잔 마시죠 뭐로. 왔는데 야 구경하고 싶어지네요. 과연 손주가 얼마나 예쁘게 다듬어서 쓰고 있을까 들어가 봅니다. 일반 카페와는 다른 특유의 멋과 맛을 가진 한옥 카페.
이곳은 공간을 다듬는 손맛도 그만이지만은 음료와 디저트를 내는 손맛도 아주 그만일 것 같아요. 이야, 우리 대감이 오시면 아주 그냥 깜짝 놀라겠네 그냥. 이거 직접 만드신 거예요, 선수? 네, 뭐 만든 것도 있고 개발한 것도 있고 저희 가족들이 예전부터 그냥 집에서 먹었던 것도 있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뭐 토마토 화채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할머니께서 저희 아버지가 편찮으셨을 때, 아기 때, 네, 그때 이제 해주시고 이제 요거는 이제 대나무 담양 대나무 통을 활용해서 이제 버려지는 쓰레기를 최소화하고자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드시고 가져가실 수도 있게 하고. 이것도 아주 좀 독특하네요. 야, 이거 딱 보니까요. 아까 저 들어올 때 보니까 그 벽에다가 할아버지가 이 집을 지으셨고 아버님이 여기서 태어나셨어. 네. 그리고 후손들이 이걸 잘 다듬고 있다고 그렇게 쓴 걸 봤어요. 네. 그 누구 아이디어야? 이제 제가 그 글을 썼고요. 네. 저희 할아버지께서 이 집을 짓고 1956년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준공이 56년도예요. 그래서 그 이듬해 아버지께서 태어나셨고 그쪽에 방 하나가 있는데 어머니 아버지께서 신혼살림을 또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이쪽 방에? 네. 그래서 이 집에서 저희 오빠도 태어났고 저 마당에서는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3일장도 하고 마당에서? 네. 그러고 이제 부모님들 결혼식도 하시고 이제 그런 추억이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버려지거나 뭐 새로 짓거나 뭔가 이걸 허물기보단 우리의 이야기를 살려서 좀 다른 분들이 오셨을 때도 또 나누고 같이 하면 이야기가 조금 더 오래 지속되고 우리 안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다음 사람에게도 또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카페를 하게 됐어요. 카페 한 그게 동기군요. 네. 가족들의 추억과 이야기가 깃든 장소에서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싶은 주인장의 마음이 전해집니다. 이야기가 담긴 음식 그 맛이 궁금하네요. 이것도 그렇고 강한 것이 없어. 모든 게 순해. 옛것을 생각나게 만들어줘. 아주 달지도 않고 그렇다고 싱겁지도 않고 뭔가 이제 온화하면서도 옛날 속담에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그런 속담이 있어요. 네. 이게 다 보기 좋아. 꼭 우리 엄마, 할머니들이 만들어주시는 요즘 현대인들이 이렇게 만들기에는 공부를 많이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맛이 너무 강하지 않고 순하면서도 조화로운 것이 한옥과 참 잘 어울리는 맛이네요. 옛날 어른들의 손맛도 느껴져서 남김없이 다 먹었어요. 아주 또 먹고 싶네. 어느덧 도시의 하늘이 저물기 시작합니다. 산업화로 오랜 시간 병들어 있던 안양천. 한강의 제1지류인 안양천은 21개 민간단체에 의해서 그 건강한 물결을 다시 되찾았고요. 광명시에서는 그 유역을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산책로에 야간 경관 조명도 설치해서 밤에도 안심하고 시민들이 산책을 즐길 수 있게 했고요. 안양교에서 금천대교까지 3.6km 구간인데 저도 한번 걸어봤어요. 지금 제가 걷고 있는 왼쪽에는 서울특별시고요. 오른쪽에는 경기도 광명시입니다. 그 가운데 안양천이 흐르고 있어요. 저게 경계선이에요. 네. 근데 사실 안양천은 광명에도 흘러가고 서울도 흘러가고 안양에도 흘러가고 그리고 또 군포에도 흘러갑니다. 그런데 왜 광명에서 흘러가는 이 안양천이 더 화려하고 특별할까요? 그거는 이 조명의 경관 때문에 그래요. 여기 설치하고 있는 이 조명들 보세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저녁에 이 야경을 바라보면서 길을 걷고 있습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 저와 함께 이 길, 이 멋진 길을 한번 걸어보시죠. 알록달록 불을 밝힌 산책로 덕분에 늦은 밤까지 안전하고 아름다운 풍경을 벗삼을 수가 있습니다.
중간중간 걸음을 멈추고 보게 되는 이 영원한 청춘 시인 기형도 시인의 시도 낭만을 더해주네요. 그렇게 백성을 위한 오리 정성의 정신이 빛나게 흐르는 광명에서 아름다운 밤을 맞이했습니다. 광명하면은 사람들이 오리 정성과 함께 떠올리는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광명 동굴이지요. 가학산 기슭에 위치한 이곳에서 오늘 제가 한번 또 동굴 탐험에 나서보려고 합니다. 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날씨가 꽤 더운 날씨인데 여기 서 있으니까 저 아래서 나오는 그 바람이 완전히 에어컨하고 거의 버금가는 것. 한여름에는 그 많은 사람들이 여기 피서 오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피서경 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서 여름에는 안에서 밖으로 바람이 불고요. 겨울에는 반대로 밖에서 안으로 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여기는 항상 연중 12도에서 13도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항상 여기가 시원하죠. 네. 근데 제가 알기에는 여기가 이게 천연 동굴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무슨 동굴이에요? 그럼 인공동굴입니다. 금은동 아연을 캐던 광산이었습니다. 아, 이게 광산. 광산 동굴이었군요. 새롭게 단장을 해놨습니다. 아, 그래요? 자, 그러면은 뭐 들어가서 일단 뭐 하나하나 말씀 좀 해주시죠. 지나가시면서. 자, 들어가시죠. 광물을 캐는 광산이었던 광명 동굴이 지금은 수도권에서 유일한 관광 동굴이 되었습니다. 아, 시원하네. 1912년 일제가 자원 수탈을 목적으로 개발을 시작한 광명 동굴은 일제강점기 징용과 수탈의 현장이자 해방 후 산업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산업유산입니다. 1972년에 폐광돼서 방치되었던 광명 동굴을 2012년 광명시에서 매입해가지고 관광명소로 변신시켰대요. 광산 시절은 이게 얼마나 컸던 거예요? 총 길이가요, 7.8km 정도 되고요. 높이가 275m고요. 63 빌딩이 249m거든요. 63 빌딩보다 높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총 9개 층으로 되어 있고요. 상부 레벨이 있고, 여기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제로 레벨이고요. 지하로 7층이 있습니다. 지금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광할 수 있는 곳은 지하 1층까지고요. 지하 2층부터 지하 7층까지는 물이 차 있습니다. 지하 안반수가 다 차 있고요. 물이 차 있구나. 한 9만 톤 정도 차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이것을 동공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걸어온 길을 갱도라고 하는데 동공인데 광명 동굴에는 크고 작은 동공이 한 50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의 전당이 가장 큰 그중에 동공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여기 또 예술의 전당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안에? 네. 그 여기서 무슨 거기서 공연도 하고 연주도 하고? 음악회도 하고 그렇습니다. 와, 그렇게 크단 말이야? 동굴에서 보는 공연은 또 얼마나 색다를까요? 얼른 코로나가 끝났으면 참 좋겠는데 그나저나 이렇게 큰 동굴이 자연적으로 생긴 게 아니라 광부들의 고혈로 만들어졌다니 현재는 관광 명소가 되었지만 징용과 수탈의 아픈 역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 깊은 동굴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을 만났어요. 아니 무슨 동굴 안에 이런 수족관이 있고 물고기가 다 놀아요? 저희 지하에 그 안반수가 차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하 안반수를 끌어올려서 이렇게 활용을 하는 거죠. 그걸 활용한다고? 그래서 수족관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여기에는 아프리카 지역, 또 여기 보면은 각 지역? 각 지역의 물고기들과 국내에서 사는 7시에서 사는 쉬리라든지 이런 물고기들도 저희가 기르고 있습니다. 광부의 목마름을 달래던 안반수를 활용해서 다양한 볼거리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또 환상의 무슨 빛의 공간이네? 여러 동굴을 연결하는 터널은 빛으로 환하게 밝혀놓았고요. 광석을 채굴하기 위해 오르내리던 이 가파른 통로를 따라 내려가 보는데 여기서 광부들은 노다지를 꿈꿨겠지요. 이게 보니까 이게 무슨 낙서야 뭐야 무슨 글을 써놨어요. 네, 궁금하시죠? 이 글은 그 당시에 광부님들이 저 지하에다가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근데 무엇으로 썼냐 하면 간드레라고 혹시 아세요? 카바이트 등이라고 간드레라고 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그을음으로 그걸 떼서 이렇게 썼습니다. 카바이트 등에서 나오는 그을음. 근데 그때는 일제시대라서 징병, 징용 이런 것들을 피해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 오셨고요. 그중에는 징병을 피해서 왔기 때문에 젊은이들도 있었다고 해요. 지식인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 밑에 가면은 영어나 한자로 이렇게 유창하게 낙서를 써놓고요. 또 광부들이 여기 와서 돈 벌려고 오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여기 돈만이 최고다. 뭐 나는 취직을 하련다. 이런 또 고향이라는 글씨를 써서 고향에 가고 싶어하는 그리운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낙서를 나는 해놓으신 취직을 거죠. 하련다. 네. 울리지 마라. 뭐 이렇게 했네. 돈만이 최고냐. 네. 자, 다른 건 또 가보시죠. 깊고 어두운 갱도에 쓴 광부들의 희망과 꿈이 절절합니다. 이곳에는 당시 광부들의 노동 현장을 재현해 놓았는데요. 그들이 캤던 광물이 광물 그 이상으로 다가오네요. 이곳은 와인 동굴이라고 합니다. 와인 한 방울 나지 않는 이 광명에서 이렇게 큰 와인 동굴이라니 이거 어떻게 된 일이죠 이거? 아니 그럼 와인을 저장해 두는 건가? 여기가 이제 동굴이잖아요. 원래 와인 제조 회사들이 그 와인 보관 창고를 하기 위해서 동굴을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와인은 비행기 소리나 기차가 지나가서 움직이면은 숙성이 잘 안 된다고 해요. 거기에 착안해서 저희가 와인 동굴을 만들었고요. 이제 지금은 140여 종의 국산 와인을 전시해 놓고 보관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국산 와인만? 예. 25개 지역에서 42개 와인 제조 회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예. 이제 와인 회사들이 와인을 국내에서 외국 와인들을 많이 선호했기 때문에 국산 와인은 잘 판매가 되지 않았습니다. 백화점에서조차도 판매가 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저희 와인 동굴을 만들어 놓고 그 와인 제조 회사한테 저희에게 와인을 보내줘라, 이렇게 판매해 주겠다 했을 때 처음에는 부정적이었습니다. 와인 회사들이. 너네가 무슨 와인을 팔아주냐. 그런데 여기 많은 1년에 100만 명 넘는 그런 관람객들이 오셨고요. 와인을 많이 판매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는 이제 와인 회사가 이제 25개 지역에 42개 와인 회사들이 140여 종의 와인을 여기 전시해 놓고 진열해 놓고 보관해 놓고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예. 전국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종류의 와인들이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저마다의 개성을 뽐냅니다. 마음 같아서는 뭐 하나하나 다 시음하면서 한참 머물고 싶지만 촬영 중 음주는 안 되잖아요. 그냥 눈으로 구경만 하고 나중에 따라와서 한번 먹기로 했어요. 아쉽네요. 그 옛날 광산이 와인 창고도 되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관광지도 되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격세지감이 느껴집니다. 날씨 아주 죽여주는구나. 그냥 꼬불꼬불 그 광명 동굴을 구경하다 보니까 다리가 아파가지고 그냥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배가 고파가지고 지금 이 배꼽시계가 막 울리고 있는데 야 가만 좀 있어. 너만 배고픈 게 아니야. 얘가 가끔 이렇게 신경질을 부려. 가만. 오케이. 자, 그런데 시장기가 됐으니까 어디 가서 밥을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어디가 좋을까? 예? 근데 여기저기 둘러봐도 다 돼지집이에요. 저기 있죠, 돼지집. 저 집으로 한번 가볼까? 큰 집인데 아주. 돼지집으로. 이야, 이른 점심시간부터 북적북적 사람들로 붐비네요. 광명에는 돼지 두루치기를 하는 데가 제법 많아요. 돼지고기로 유명한 도시도 아니고 김치로 유명한 도시도 아닌데 돼지 두루치기 맛이 좋다고 하네. 이거 참 신기하네. 뭐 돼지집이니까 메뉴가 딱 하나밖에 없네요. 저기 보니까 통돼지 두루치기라고 써있네. 두루치기. 그런데 되게 메뉴가 하나면은 자신이 있다는 거거든요. 음식은 말하지 마세요. 우린 초지일관 돼지입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는 고기, 돼지고기를 한번 제가 맛을 보겠습니다. 저 사장님,
저도 두루치기 먹을래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아이고. 사장님이세요? 예, 여기까지 오셨네요. 예. 근데 왜 이 집은 메뉴가 돼지고기 하나뿐이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왜 또 하나야? 저희는 아주 오래전부터 25년 됐어요. 25년? 네. 이거 시작하신 지? 네. 네, 저희 형님부터 시작해서 제가 이제 나중에 제가 이어받은 지 한 10년 됐습니다. 형님이 하시다가 대를 이어서 10여 년 되셨다. 근데 이거 언제부터 돼지고기가 이렇게 유명했어요? 이거 돼지고기가 이 동네 돼지 키웠나? 돼지 키운 게 아니고 그 광부들이 여기서 이제 일하고 석탄가루 먹고 그런 것 때문에 여기가 발전이 된 것 같아요. 거기 광부들이 이 돼지고기를 많이 드셨다 옛날에. 그래서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음식이 두루치기였을 거라. 지난 시절 광부들은 돼지고기를 먹으면 탄가루가 내려간다고 믿었던 거지요. 그래서 아마 이곳 광명에서도 돼지고기집이 많아진 게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이게 이렇게 푹 끓이면은 고기에서 이제 이게 육즙이 나와서 살이 달라져요. 요 하얗게 보이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요게 돼지에서 나오는 육즙이에요. 요거? 예. 야, 고기도 아주 실하다. 응? 쫀득쫀득 아주 먹음직스러워 보이지요. 돼지고기에서 나오는 육즙하고 두루치기 양념이 골고루 잘 스며들도록 적절히 보글보글 잘 끓여줍니다. 이게 드실 때 이게 이렇게 잘 섞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거를 밥하고 이렇게 싹 비벼 드시면 밥하고? 네, 이제 적당히 드시면서 자꾸 비벼 드시면 됩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야, 이거 비계가 있는데 이런 게 원래 맛있는 거 아니에요? 아주 살살 녹네. 이제 푹 끓이니까요. 맛이. 판일매가 논매다가 돌아서 머리에 이고 온 김치찌개에다 딱 밥 비벼서 먹고 막걸리 한 잔이면 옛날엔 최고였죠. 응? 더 이상 바랄 게 있습니까? 한 잔 딱 먹고, 자, 일 시작하자. 또 뭐 신고, 밥 메고. 칼칼하게 속을 풀어주면서도 든든하게 다시 채워주는 알찬 식사였습니다. 두루치기를 먹고 힘을 내가지고 이번엔 시장 구경에 나섰어요. 광명 전통시장이라고 하는데 꽤 크더구만요. 여기 시장에 이사장님이라고 하는 분을 제가 만나 뵈러 왔는데 저기 계시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맞습니까, 이사장님? 네네, 맞습니다. 일단 소개 좀 해주시죠. 이 광명시장이 언제부터 시장이 섰었고, 광명이 얼마나 이 시장이 오래된 거고. 시장이 한 50년 됐고요. 50년? 예, 50년 전에는 이제 이 아케이트가 아니라 이제 이게 천막으로 이렇게 치고 있다가 지금 한 35년 정도 지금 아케이트를 지금 해가지고 점포가 여기는 공실이 없어가지고 꽉 차 있기 때문에 그 다른 상인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요? 예. 거의 뭐 빈 점포가 없기 때문에. 네네. 제가 알기에는 전국의 7대 시장 중에 하나가 광명 전통시장이라고 얘기 들었어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그럼 잘 들었군요. 정보를 잘 알고. 5일장으로 시작된 이 작은 시장이었지만은 지금은 350여 개의 점포를 갖춘 아주 전국에서 손꼽히는 상설 전통시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초행인 사람도 길을 잃지 않도록 빨주노초, 파남보 이 색깔별로 길을 나누어 놓고 다양한 살거리를 진열해 두었는데 그중 한 곳에 발걸음이 멈췄어요. 자매 나물집이야? 나물 이거 배달도 해줘요? 저희는 여기서는 물장하는 배달을 안 되고 배달앱 놀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놀장이라는 게 뭐예요? 놀러와요 시장이라고요. 여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앱을 최초로 만들어서 여기서부터 시작된 게 전국으로 지금 퍼져나가서 19군데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상품을 앱을 보고 주문을 하면 이 집, 저 집, 이렇게 해서 모아서 한 꾸러미로 해가지고 2시간 내에 배달되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근데 여기 잘 운영되고 있어요. 배달 앱을 만들어서 배달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덕분에 이 시장 나오기 힘든 사람들도 장을 볼 수 있고 상인들은 코로나에도 꿋꿋이 장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렴하게 다양한 식재료와 물건을 한꺼번에 살 수 있어가지고 대형마트 앱 못지않게 인기를 자랑해요. 또 다른 서비스는 정정당당 저울이에요. 구매한 것의 무게를 직접 달아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 맨 이 큰 공톤이 뭐예요, 이거? 아, 여기는 고객 쉼터라고요. 고객들이 쉬어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시장 보다가 힘들면 뭐 옆에 찻집에서 주스도 사다 드시고 하는 의자가 다 있었는데요. 지금 그래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다 지금 비치를 못하고 여기 사람이 모이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텅텅 더 있구나. 그리고 이제 여기에 엄마 손길이라고 해서 엄마들이 이제 그 뭐 알타리든지 이런 걸 다듬어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어요. 그러면 저렴한 가격에. 다듬어 주는 거? 저기 보니까 뭐 냉이, 열무, 쪽파, 알타리, 고추는 다듬어 주는 거 1,000원이네. 뭐 싸기도 하지 뭐.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 4단계로 인해 2단계에서는 운영이 됐었는데요. 4단계라서 지금 이제 그 휴업 상태입니다. 4단계에서 좀 휴업 상태다. 아무튼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점이 한둘이 아닐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다 너무 힘들고요. 더군다나 이 광명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주변 상권이 지금 다 이사를 가셔서 지금 공사 중에 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든데 이 또한 이겨낼 것이고 한 3, 4년만 더 잘 버티면은 더 좋은 시장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명 전통시장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아서 옛날과 같이 북적거리는 그런 시장의 모습을 보았으면 나도 좋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우리 MBC 테마기행길 시청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저와 함께한 경기도 광명시 여행 잘 보셨나요? 아, 근데요, 여기는 지역번호가 02예요. 광명시가. 서울하고 02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 여긴 매력이 있습니다. 역사가 달라요. 오리정승의 애민정신 보셨죠? 그리고 정신문화 유산을 품고 있는 곳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와서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전 몰랐던 거거든요. 오리정승에 대해서. 근데 오늘 알았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 오리정승의 애민정신과 정신문화 유산을 가슴에 새기면서 다음 촬영지로 또 떠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본연의 모습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시대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며 줄기차고 끈질기게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많은 것들을 이곳 경기도 광명에서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나라와 백성을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며 다만 성실하고 근면하게 자신의 일을 묵묵히 수행해 나간 오리정승 이원익의 정신이 유구하게 흐르는 이곳에서 여러분도 저와 함께 뜻깊은 여행이었기를 바라봅니다. I've looked at clouds from both sides now, from up and down, and still somehow it's clouds, illusions I recall. I really don't know clouds at all. Tears and fears and feeling proud to say I love you right out loud. Dreams and schemes and circus crowds, I've looked at life that way.